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공수학 해석학 단원별 기출문제 편입니다. 해석학 과목은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7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74문항을 12개 단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해석학 단원별 기출문제 편에서는 73문항을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2010학년도에 31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가 복소해석학 과목과의 통합문항이었고 주로 묻는 내용이 코시의 적분공식 단원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 코시의 적분공식 단원에 편성해놨습니다. 실수체계 단원에서 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수열 단원에서 5문항, 연속 단원에서 5문항, 균등 연속 단원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연속 단원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된 거죠. 미분 단원에서 1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해석학 과목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입니다. 리만 적분 단원에서 8문항, 특이 적분 단원에서 4문항, 리만 스틸테스 적분 단원에서 1문항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적분 단원을 3개의 단원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단원에서 9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함수열의 평등 수렴 단원에서 10문항, 함수열 급수의 평등 수렴 단원에서 9문항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평등 수렴 단원을 한 단원으로 보면은 19문항이 출제되었죠. 이 19문항이 해석학 과목에서 가장 난도 높은 문항이 출제된 단원이고 또한 학부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원 테일러 정의 단원에서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어떤 단원에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 학년도씩 묶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2002, 2003, 2004학년도에 각각 3문항씩 출제되었죠. 2005, 2006, 2007학년도에는 각각 3문항씩 출제되었습니다. 2008학년도에는 3문항, 그런데 2009, 2010학년도에는 문항수가 많아졌죠. 6문항, 5문항, 그리고 2009학년도 리만 적분 단원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과목이 리만 적분 단원과 복소 해석학 과목의 내용이 통합되어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해석학 테일러 정의 단원과 복소 해석학 과목과의 통합문항이 2010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학년도까지 2개 이상의 과목과의 전공수학 과목과의 통합문항이 출제되는 전공수학의 출제 형식이 바뀐 해였습니다. 자, 이때 서 논술형이 출제되면서 배점도 20점, 10점 이렇게 높아지는 해였습니다. (2011학년도) (12학년도)
13학년도 5문항, 6문항, 6문항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2014학년도에 또 한 번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공수학 출제 형식이 바뀌는 해였습니다. 자, 이때 전공 A, 전공 B로 그리고 단답형과 서 논술형. 물론 13학년도에도 서 논술형이 있었죠. 자, 그런데 배점이 달라집니다. 배점이 2013학년도까지는 20점 배점 그리고 통합문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4학년도에는 이 배점이 낮아집니다. 10점까지 낮아져요. 14, 15, 16학년도에 4문항, 2문항, 3문항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2017, 2018, 2019학년도에 2문항, 3문항, 2문항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또 서 논술형 배점이 더 낮아졌습니다. 4점, 5점. 그리고 2020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 형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답형 2점 배점, 서 논술형 4점 배점. 그리고 전공 A 12문항, 12문항 중 단답형 2점 배점의 문항이 3문항. 이 3문항 중에는 수학, 교육학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문항 4점 배점의 문제. 그리고 전공 B에서 11문항 중 단답형 4문항, 이 4문항에는 수학, 교육학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문항 전공 수학 문제에서 4점 배점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이 형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각각 2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해석학, 현대대수학, 위상수학, 복소해석학, 미분계학 과목에서 단답형 혹은 서논술형 한 문항 추가가 돼서 이 2문항, 기껏해야 많아야 2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서형대수학, 정수론, 팩트 해석학, 이산수학,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 단답형, 서논술형 한 문항. 최근 3개학년도입니다.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각각 2문항이죠. 특히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단원과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의 문제를 보세요. 2023학년도에는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단원에서 전공의 11번 문항의 4점 배점. 2024학년도에는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에서 전공 B 10번의 4점 배점. 전년도에는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단원에서 전공 B 10번 문항의 4점 배점. 올해도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과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단원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한 문항은 반드시 출제가 되겠다.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도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았고 해석학 첫 번째 단원인 실수체계 단원입니다. 실수체계 단원에서는 현재까지 한 문항이 출제되었어요. 2005학년도에 14번 문항의 5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2. 공집합이면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2의 임의의 원소가 어떤 적당한 실수 m보다 작을 때, 즉 m을 넘지 않을 때, 이 말은 적당한 실수 m을 넘지 않는다는 말은 m에 의해서 경계가 되어 있는 거죠. m을 넘지 않습니다. 즉 m에 의해서 위로 유계되어 있다 하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founded above. 그리고 m이 속한 부분을, 적당한 실수 m이 속한 부분을 상계라고 합니다. upper bound.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upper bound에서 가장 작은 원소, 이 가장 작은 원소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2의 원소인지, 우리 원소일 때는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죠. 바로 뭐냐면은 맥시멈, 최대값이라고 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상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supreme. 혹은 이 상한의 또 다른 표현은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잖아요. 그래서 least upper bound라고 합니다. least upper bound. 노테이션은 이니셜을 따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칭적으로 뭐도 있겠습니까? 뭐도 있겠어요? 실수의 부분집합 중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2가 어떤 적당한 실수 small m에 의해서 아래로 유계되어 있는 겁니다. 아래로. 그러면 이 아래로 유계되어 있는 부분을 하계, low bound. 그 하계 중에서 제일 큰 원소, greatest low bound. 혹은 infimum. 대칭 개념이죠. 이제 여기에서 사용되는 해석학뿐만 아니라 수학 전 분야에 대해서 사용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뭐냐? 완비성 공식. completeness axiom이에요. axiom.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액시엄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한번 볼까요? 어떤 액시엄인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2가 위로 유계이면, 즉 상계를 갖는 거죠. 그러면 상한이 존재하죠. 그 상한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완비성 공리예요. 그럼 대칭적으로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2가 아래로 유계이면, 하계를 갖는다면 하계 중에서 제일 큰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완비성 공리입니다.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지시나요? 수학 전 분야에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거.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공리입니다. completeness axiom. 이 completeness axiom으로부터 나오는 유용한, 특히 극한의 개념에서 사용할 개념인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이란 임의의 두 실수, 특히 임의의 두 실수 중에서 전제해야 될 게 뭐냐? 양의 실수의 존재입니다. 그럼 양의 실수가 존재하면 이 양의 실수에 충분히 큰 혹은 적당한 자연수 n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양의 실수에 적당한 충분히 큰 자연수를 곱해서 임의의 실수보다 크게 할 수 있는 자연수 n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입니다. 이 개념이 수열의 극한의 개념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완비성 공리로부터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이
유도가 되시나요? 공리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리 이외에는 전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양의 실수가 존재. NA가 B보다 커야 돼. 그럼 완비성 공리가 뭐였어요? 위로 6개 혹은 아래로 6개이면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있다. 하계 중에서 가장 큰 원소가 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그럼 어떤 집합을 구성하면 되겠어요? 자연수 N을 양의 실수에 곱해서 B 이하인 이런 자연수들을 모아놓으면 되죠. 이런 자연수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N1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명백히 공집합이 아니죠. 명백히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B에 의해서 위로 6이 돼 있잖아요. B라기보다는 N이 자연수니까 우리가 N을 모아놓은 거죠. N분의 B에 의해서 위로 6이 됩니다. 그럼 뭐가 존재하겠어요? 상한이 존재할 거예요.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2005학년도 14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유리수 집합 Q가 실수 집합 R에서 조밀함을 증명하라. 조밀, 덴스. 왜 이렇게 영어를 변기하냐면은 이거는 저자마다 혹은 여러분들 학부마다 다르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은 대한수학회에서 이런 수학 용어들을 한글화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대한수학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혹시 조밀, 댄스 써놨지만 혹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못 풀 수도 있잖아요. 출제자들이 그런 걸 배려합니다. 그래서 밑에 써놨죠. 조밀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걸 말한다. 이걸 보이라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 지문을 읽으면 바로 아이디어가 떠올라야지.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거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다는 게 결정적 단서죠. 서로 다르면 우리는 수학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서로 다르니까. 차를 구할 수 있잖아요. 차가 양수라는 거. 양의 실수 존재. 바로 떠오르시죠?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을 이용하는 문제구나. 제가 그냥 판서만을 하지 않고 이렇게 PPT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답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논술형이 있기 때문에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학적 표현으로 서술했는지 익히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양의 실수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양의 실수가 존재하면 적당한 자연수 N을 선택할 수 있더라. 왜? 적당한 자연수를 곱해서 임의의 실수보다 크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입니다. 그리고 그 임의의 실수를 뭐로 선택했느냐? 1로 선택했어요. 자, 이런 게 트릭입니다. 이런 걸 이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로부터 바로 스케치가 되는데, 요 부등식에서 ny는 1 더하기 nx인가요? 이거는 nx보다 명백히 크죠? 벌써 90% 이상은 증명이 완료됐잖아요. 왜냐? n으로 나눌 수 있죠. 자연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고 n분의 1 더하기 nx. 선생님 벌써 증명이 완료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유리수의 존재성인데 이게 유리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n은 자연수, 1 자연수, n 자연수, 근데 x가 실수잖아요.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나야 되는데 분자가 이게 정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을 반복적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N1과 자연수 N2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임의의 실수를 X, X. 마이너스 X를 선택한 이유는 자연수에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정수에서 선택하는 게 훨씬 편리하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음의 정수, 자연수 사이에 임의의 실수가 놓이도록. 그러면 이 음의 정수와 자연수로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 음의 정수와 자연수 사이에 있는 정수 M을 선택할 건데 어떤 정수냐? 연속된 정수. 이 연속된 정수 사이에 NX가 놓이도록. 그러면 다 이제 완료됐죠? 이렇게 선택되면 완료가 된 거 아닌가요? 안 보이시나요? 요 NX, M. M은 1 넘기면은 1 더하기 NX. 1 더하기 NX는 아까 여기서 봤었죠? NY보다 작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러면 NX, NY. 1 더하기 NX는 실수였지만 M은 정수잖아요. 따라서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나는 수가 서로 다른 두 실수에 존재하는구나. 사이에. 유리수의 점일성. 이렇게 증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실수체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단원을 리뷰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방금 문제 풀 때 한 지문을 읽고 서로 다른 두 실수, 양의 실수, 아리키미디언 프린시플을 사용해야 되겠다. 리뷰를 하셔야만 시험장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시험장을 벗어나서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제한된 시간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니까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연습? 리뷰하는 습관만 가지시면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바로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원이 마무리되면은 다음 단원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리뷰하는 습관을 가지셔라. 자, 이렇게 실수체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단원은 해석학 과목의 수열 단원입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